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에 있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선형 회귀가 무엇을 하는 건지 그 고울을 좀 알아봤고요. 그 고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라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경사 하강법 얘기만 했죠.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된 경사 하강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수식, 즉 세타 j를 j가 1인 경우와 j가 0인 두 개의 파라미터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계속 반복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죠. 즉 러닝 레이트 곱하기 주어진 그런 세타 0와 세타 1의 값에서의 비용 함수의 경사도를 구해서 그 값을 곱해 주어서 이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수렴할 때까지, 즉 세타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자, 그러려면은 선형 회귀 문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우리의 주어진 많은 훈련 자료를 무엇을 좀 선형 함수로 그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싶은 거죠. 즉 h of 세타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즉 이것은 선형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직선이죠.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 이런 함수로 피팅하고 싶은 건데, 그 피팅된 정도를 우리가 메저링,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j of 세타 0, 세타 1. 그리고 이것의 함수의 정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정의한 이 하이퍼세시스 함수 값을 계산을 한 후에 실제로 주어진 훈련 자료 y 값과의 차이의 제곱에 모든 값을 다 훈련 자료에 대해서 더해준 후에 그 훈련 자료 개수만큼의 2배로 나누어준, 즉 평균 오차 제곱을 우리가 비용 함수라고 한 건데요. 즉 우리가 구하는 그레디언트 값이 과연 어느 그레디언트 값이냐면 바로 이 비용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즉 우리가 풀고자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최소점을 찾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 비용 함수의 미분값 또는 편미분값을 구해야 돼요. 그죠? 언뜻 보면은 뭐 미분 얘기 나오면 수식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꼭 그걸 유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유도된 값을 그냥 활용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직접 그 그레디언트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j of 세타 0, 세타 1 비용 함수의 세타 j 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j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2m 그리고 i는 1부터 m까지, 앞에서 다시 썼던 걸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h of 세타 x의 함수인데 i번째 샘플 넣었을 때의 하이퍼세시스 값 빼기 주어진 훈련 자료의 i번째 y 값을 차이를 제곱을 해준 것을 다 더해서 평균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친구를 우리가 미분해 주는 겁니다. 파셜 d 오버 파셜 d 세타 j, j가 1일 경우와 j가 0일 경우에 대해서 각각 풀어보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대입을 해야겠죠. h of 세타 함수가 어떤 거였죠? 다시 한번 써보면은 파셜 d 오버 파셜 d 세타 j 곱하기 1 나누기 2m 그리고 썸메이션 i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이것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의 i번째 샘플. 그런데 이 h of x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타의 함수였죠.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의 i번째 샘플. 자, 이 값을 대입하고 나니까 우리가 미분해야 될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씩 그 미분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설명할 수도 있으나 굳이 그것을 귀찮게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답을 놓고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우선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j를 0으로 놓고 j가 0일 때, 즉 세타 제로에 관한 미분과 j가 1일 때 세타 1에 관한 미분을 따로따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물론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죠?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세타 j가 0일 때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단락화돼요. 1 나누기 m summation i는 1부터 m까지 h of x i번째 샘플 마이너스 y의 i번째 샘플. 이게 답이고요. 미분하고 나면 세타 1에 관해서 조금 전 거는 요 변수에 관해서 미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요 변수 세타 1에 관해서 미분해 볼까요? 똑같은 형태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만 틀려지는데 i는 1부터 m까지 h of 세타 x의 i의 마이너스 y의 i번째 샘플 곱하기 x i번째 샘플. 즉 요거 하나만 더 들어오는 것만 차이 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summation of a 플러스 p에 이것을 미분해 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관해서 미분한다고 쳐볼까요? 미분한 다음에 summation 하나, 미분하기 전에 summation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파셜 d, 파셜 a,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summation 해준 거와 동일한 건 아시죠?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계산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안의 수식이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fx의 제곱 이것을 파셜 d, 파셜 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분의 1 fx 곱하기 fx의 미분치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 자체 값에다가 h of x 빼기 y는 그대로 살아있고 얘를 세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 없어지고 1만 남기 때문에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밑에 경우에는 다 없어지지만 요 x i번째 샘플 요 변수 x의 i번째 변수에 해당되는 그 값만 살아남기 때문에 곱셈으로 돼서 이와 같은 두 개의 그레디언트 수식이 얻어지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하면 j of 세타 제로 세타 1이라는 비용 함수를 세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와 세타 1에 관해서 미분했을 때 값을 우리가 이와 같이 두 개의 단순한 수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h of 세타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수식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 i번째 샘플을 곱해서 더해준 그 값을 여기에다가 당연히 플러그인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레디언트 값이에요. 이제 그레디언트 값을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구현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직도 수도 코드예요. 수도 코드는. 그런데 아까와 달라진 거는 이젠 수식을 직접 집어넣은 거죠. 아까는 어떤 수식을 여기에다가 했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세타 j는 세타 j 빼기 알파 곱하기 파셜 d 파셜 세타 j j 오브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함수다. 그런데 이 부분을 j가 0일 때와 j가 1일 때에 관해 각각 구해 나온 거예요. 이미 구해 놓은 겁니다. 그 구해 놓은 값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그인 한 겁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앞 슬라이드에서 구한 것처럼 이 부분은 뭐였죠? 파셜 d 세타 제로에 대해서 j 오브 세타 제로 세타 1을 구한 거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수식은
세타 1에 관한 편미분이었죠. 즉 이 친구는 partial d over partial d 세타 1, j 세타 0 세타 1 함수. 다른 차이는 뭐였죠? 똑같은데 이 모델된 하이퍼세시스 값과 훈련 자료 값의 차이에다가 여기 위에서는 첫 번째 세타 0를 업데이트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곱해 주는데 세타 1을 업데이트할 때는 입력값 i번째 입력값도 곱해서 이런 평균을 내주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을 그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구현해서 활용을 하면 가장 작은 비용값을 나타내는 세타 0와 세타 1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simultaneous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수도 코드일 뿐이고요. 즉 세타 0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써서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지는 않고요. 다른 독립 변수를 그러니까 다른 독립된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저장해 놨다가 세타 0와 세타 1을 동시에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꼭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서 구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나가는지를 한번 실제로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타 0와 세타 1을 우리가 이 지점에 맞는 그 값, 지금 이 값이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예상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평적으로 봤을 때 한 여기 어딘 것 같고요. 세타 1은 세타 0는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즉 0.7, 한 0.6 정도의 값을 놓고서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점점 이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 값을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점점 여기까지 도달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비용 함수의 최소 지점이 이와 같이 여러 군데에 있을 때 특히 여기는 로컬 미니멈이라는 지점이 존재할 때 이쪽으로 수렴할 수도 있으니까 좀 걱정되겠죠. 사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논리니어 문제에서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함수로 피팅을 할 때는요. 절대 이런 논리니어한 비선형적인 비용 함수가 절대 나타나질 않아요. 선형 함수를 사용하면은 선형 함수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사용한 h of x가 세타의 선형 함수를 우리가 세타 1의 즉 세타 0와 세타 1이 변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함수거든요. 이런 함수를 썼을 때 비용 함수는 다행스럽게도 항상 이런 볼 모양이 나타나요. 볼 모양, 즉 뭐 대접 모양이라고도 하고요.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쓰면은 컨벡스 펑션이 생깁니다. 컨벡스 펑션. 컨벡스 펑션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좀 없지만 좀 볼록 함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볼록 함수 컨벡스 펑션의 좋은 점은 미니멈 값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선형적인 함수를 써가지고서 선형 회귀 방법을 우리가 구현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미니멈 값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집 크기와 그리고 가격의 데이터로부터 가장 적절한 그러한 선형 회귀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을 직접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봤던 그 집 가격 데이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기 X라고 표현된 것들이 수평축은 그 집의 크기고요. 그리고 Y축이 그 해당 집의 가격입니다. 그 천불 단위고요. 집 크기는 피트 스퀘어 단위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그럴싸한
이 데이터의 경향을 나타내는 함수를 이런 h of x, 역시 h of x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의 함수로 우리가 이것을 피팅하고 싶은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타 0와 세타 1을 어떤 식으로 주었냐면 이런 식으로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함수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h of x를 하나를 주어진 세타 값에 대해서 그려본 겁니다. 이 값은 얼충 보면은 지금 한 이것이 쭉 익스텐션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요, 한 900 정도까지 올라갈 텐데, 즉 얘를 한 900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네거티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마이너스 값인데요, 한 0.1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세타 0가 900이고요, 그죠? 얘가 세타 0고 마이너스 0.1이 세타 1인 경우죠. 그러면 그 비용 함수의 컨투어 맵에서 보면은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즉 세타 0가 한 900 되는 이 지점, 그죠? 이 지점과 그리고 세타 1이 마이너스 0.1인 이 지점에서의 그 비용 함수 값을 가만히 보면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이 지점. 자,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직선은 이런 직선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컨투어에서 값이 얼마로 나와 있진 않지만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값은 뭐예요? 이 실제 값과 이 직선과의 그 차이의 평균 그 값을 우리가 구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이걸 업데이트 시키면은, 한번 업데이트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옆으로 살짝 이동했죠. 그죠? 여기 x 값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 걸 알 수 있고요. 세타 값이 변한 겁니다. 그 세타 값이 변했을 때 그 변한 세타 값으로 그린 직선이 여기 왼쪽에 보여지는 거고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세타 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변화됨에 따라서 직선의 모양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우리 데이터가 갖고 있는 주요 트렌드하고 잘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는 아직 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컨버지 하면 할수록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수렴하는 현상이 마지막에는 보일 겁니다. 용어 하나만 우리가 더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적용할 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는 용어를 가끔 씁니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건 뭐냐면, 각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여러 단계를 거치죠. 반복을 여러 번 합니다. 매 반복 때마다 모든 훈련 자료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 그거를 배치 방법이라고 써요. 지금 설명한 방법이 사실은 배치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루프를 돌릴 때 until converge, 즉 수렴할 때까지 계속 세타 값을 업데이트 시키라 그랬죠. 그럴 때 사용하는 그레디언트 값 중에 일부가 이런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었죠. i는 1부터 m까지 h of 세타 x i번째 샘플 빼기 y i번째 샘플, 즉 모든 훈련 자료 xi와 yi를 모두 사용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사용하는 계산식이 있었는데, 모든 값을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배치 방식의 경사 강화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변형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배울 텐데 때때로 전체를 쓰지 않고요, 일부분만 써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